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넷플릭스입니다. 위험에 대한 감정이 시장에 다시 돌아오면서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기술주를 다시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일 차트는 넷플릭스의 잠재적인 돌파 가능성을 보여주며 누적선은 자금이 주식으로 유입됨을 나타냅니다. 주간 차트는 강한 계절성 추세와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상당한 상승 가능성이 있어 더욱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장의 위험자산 심리가 다시 돌아오면서 7월 고점 이후 하락세를 보인 대형 기술주들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훌륭한 콘텐츠, 수익화 노력, 지출 규율을 기반으로 수익과 마진 추세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차트도 좋아지고 있고 큰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본 큰 분석을 보여주는 1일 차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하락은 강세장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며칠 전 시작된 랠리는 이미 20일 지수 이동평균을 탈환하고 50일 단순 이동평균선 직전에 있습니다. 여기서 황소들이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지만 내 생각에는 넷플릭스가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테스트에 동그라미를 쳤고 주식은 매우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주간 PPO는 상승세를 보이며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14주 RSI는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주간 차트가 1일 차트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이는 긴 사례를 만들기 더 쉽게 만듭니다. 2020-2021년 약 470달러에서 570달러 사이의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간 차트에는 큰 저항이 없습니다. 해당 통합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거래가 발생했으며 이는 나중에 적어도 중단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기 전에 우리는 적어도 50달러의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술적 요인 중 하나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연말 3개월 동안 넷플릭스가 크게 선호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전망을 요약하자면 개선되는 1일 차트, 매우 낙관적인 주간 차트, 강력한 계절성 추세가 모두 강세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험과 보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여기서 낙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입자 증가는 6월 350만 명에 이어 7월 260만 명으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이익은 가입자 기반을 구축하려는 현재의 노력을 고려할 때 지속되지 않을 것 같지만 기본 가입자 수를 더 높게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마진을 높이기 위해 더 높은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인 마진에 매우 중요합니다. 넷플릭스는 오늘날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얼마나 혼잡한지를 고려할 때 고객 참여 부문에서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시간 점유율에서 유튜브와 함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준비하기 위해 수년 동안 구매한 콘텐츠와 원본 콘텐츠 모두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이러한 투자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높을수록 콘텐츠에 대한 투자 현금 흐름이 많아지고 구독자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플릭스는 스트리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이는 황소 사건의 큰 이점이 됩니다. 이제 많은 재택근무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보았기 때문에 대유행 기간 동안 회사의 실행 능력보다 추정치가 앞섰습니다. 넷플릭스는 대부분의 것보다 이러한 설명에 더 잘 부합했으며 수익 및 수익에 대한 추정치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꽤 낙관적입니다. 저는 7월 최고치로부터의 하락이 넷플릭스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반적으로 시장의 위험 지향 정서가 다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지출 효율성이 순익에 도달함과 동시에 매출 성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몇 년 동안 엄청난 EPS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구글입니다. 구글의 AI 기반 검색은 2분기 총 수익이 7% 증가하고 검색 성장이 5%로 반등하는 등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빅위드 챗GPT와 같은 경쟁사의 생성 AI 채팅 플랫폼은 구글의 수익 성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글은 2032년까지 1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하는 생성 AI 시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2024년 EVPS 목표 15배 수준으로 주가는 여전히 저렴하다. 7월 말 구글은 AI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 기능을 강화하도록 설정된 2023년 2분기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검색 대기업은 검색 성장이 5%로 급격히 반등하면서 수익이 7%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마이너스 파일럿 프로그램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지만 거대 기술 기업은 지난 2월에 챗GPT와 함께 빙을 출시했습니다.
구걸은 빙의 이번 출시에도 불구하고 2분기 매출이 연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계속해서 반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매출은 12월 분기에 1% 증가에 그쳤고 3월 분기에는 이미 3% 성장으로 반등했습니다. 구걸은 실제로 2분기 지속적인 통화 성장이 9%로 가속화되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경쟁 업체의 생성적 AI 채팅이 수익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STATCOUNTR에 따르면 구걸 검색 시장 점유율은 92%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 시장 점유율은 1년 전 수준보다 높으며 이는 일부 사용자가 챗GPT로 전환하고 구걸 검색으로 돌아왔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검색 경험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곧 출시될 SG의 출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걸은 현재 테스트 단계에 있는 검색 제품을 통해 성장하는 생성 AI 시장 기회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AI 시장이 2032년까지 1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구걸 클라우드를 통해 클라우드에서의 기회 외에도 구걸은 생성 AI 보조 소프트웨어 시장 890억 달러, AI 기반 광고 지출로 추정되는 1920억 달러 지출로부터 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거대 기술 기업은 클라우드 인프라 지출과 함께 검색이나 개인화된 비서를 통해 생성적 AI 성장의 중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3년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구걸 클라우드는 다음과 같이 2분기에 28% 성장한 후 앞으로 몇 년 동안 업계를 능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AI 유니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걸은 효율성 20% 향상 목표를 추진했지만 실제로 2분기의 운영 비용은 4%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지난 2분기에 비해 거의 800명 증가하여 182억 명에 이르렀습니다. 비용 통제가 문화의 일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구걸이 계속해서 수익 성장을 확대하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회사는 이번 분기에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을 58억 달러로 늘렸는데 이는 지난 2분기보다 10억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회사는 올해 상반기 동안 SBC에 111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연간 비율로 구걸은 SBC에 222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예정이며 이는 투자자들이 무료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6월 분기에 구걸은 FCF로만 218억 달러를 창출했으며 여전히 CAPX에 69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강조한 것처럼 SBC 요금은 추당 최대 1.50달러까지 EPS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BJAP EPS는 8달러 이상에 도달하고 하배 추정치의 SBC 비용을 다시 추가하면 2025년 9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순현금이 1000억 달러가 넘으므로 기업 가치는 1조 5천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주식은 2024년 EV/EPS 목표의 15배에 불과합니다. 투자자의 주요 시사점은 AI 기반의 대규모 검색 성장 기회가 구걸의 큰 성장 기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 기회를 바탕으로 주가는 저렴하며 최근 EPS 목표의 30배에 달하는 거래를 하고 있는 다른 기술 대기업에 비해 저렴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에드탈렘 글로벌 에듀케이션입니다. ADTALM 글로벌 에저케이션은 미국의 의료훈련 수요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간호 및 보건 전문직, 온라인 강좌, 의료 및 수의학 교육 부문이 포함됩니다. ADTALM 글로벌 에저케이션 잉크는 미국의 의료훈련 수요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자산 매각과 간호 및 보건 분야의 새로운 대학원 및 학부과정 인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온라인 프로그램의 추가 통합 및 생성이 향후 FCF 성장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M&A 실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통합, 학생 유치 감소 등의 리스크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ATG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거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DTALM은 의료산업의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둔 미국 기반의 고등교육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운영은 CHAMBRLAIN, 월던, 의료 및 수의학 부문의 세 부문으로 나뉩니다. CHAMBRLAIN은 고등교육산업 내 간호 및 보건 전문 분야의 대학원 및 학부 과정을 제공합니다. 월던 부문에는 가장 최근 인수활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는 교육, 노사관계, 공공행정,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인증된 온라인 과정, 학위 및 박사 학위를 제공합니다. 경영진은 2022년과 2023년에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세 가지 사업 부문에서 매출 성장을 보고했습니다. 분명히 비즈니스 모델은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 생각에는 교육 및 의료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업에 전문화되지 않은 투자자들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교육 산업 내에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건 및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제공하기 검증과 관련된 일련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경우 해결 방법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식 또한 이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경제적 조항과 회사 기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 해당 기관에서 훈련받은 학생들의 미래, 전문가들이 업계에서 점유할 수 있는 위치는 비즈니스의 지속성과 학생들의 매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물론 EOE는 세계 경제 상황과 전문 훈련을 위해 유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구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인수의 통합 및 선택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시장으로의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DTALM 글로벌 에저케이션은 최근 미국 내 의료 전문가에 대한 수요 증가와 충족되지 않은 수요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인상적인 자산 매각을 단행했습니다. 탄탄한 대차대조표와 최근 순 레버리지 비율의 감소로 인해 향후 몇 년간 새로운 무기 성장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에 더 많은 돈을 성공적으로 투자한다면 FCF 마진 성장이 더욱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인수 실패, 새로운 팀 통합,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생 유치 실패 또는 예상보다 낮은 수익으로 인한 위험을 식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ADTALM 글로벌 에저케이션은 저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입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최근 분기에 강한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레브 PAR 성장은 더 리츠 마이너스 칼턴 및 W 호텔즈와 같은 고급 브랜드에서 정체되었지만 메리엇 호텔즈와 같은 주류 브랜드에서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전망 측면에서 저는 투자자의 초점이 레브 PAR 회복에서 수익 증가 및 총 부채 부담 감소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강력한 수익 성장, 매력적인 PE 비율, 럭셔리 브랜드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레브 PAR 성장을 기반으로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최근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4%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이 기간 동안 15% 증가했다. 브랜드 전체의 ADR은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 6.2%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레브 PAR 성장은 고가 브랜드 전반에 걸쳐 정체되고 있지만 회사의 전체 객실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메리어트 호텔을 비롯한 더 많은 주류 브랜드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리적 관점에서 레브 PAR 성장을 살펴보면 특히 작년 말에 코로나19 제한이 해제된 이후 중국 전역에서 레브 PAR의 회복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인 레브 PAR 성장은 계속되고 있지만 더 비싼 브랜드에서는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여기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점점 레브 PAR 회복에서 수익 성장과 태차 대조표 지표에 대한 정밀 조사로 초점이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난 몇 년 동안의 매출 회복은 고무적이었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앞으로 수익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고가 브랜드 전반에 걸쳐 레브 PAR 성장이 정체된 반면 중하권의 성장과 함께 메리어트 호텔을 포함한 주류 브랜드의 결과로 전체 레브 PAR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성장 정체를 볼 수 있지만 주류 브랜드 전반의 레브 PAR 성장과 함께 중하권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수익을 증대하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총 부채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계속해서 주식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피노맥스입니다. 역동적인 투자 세계에서는 가격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기업 이벤트에서 기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기회 중 하나는 거대 과학기기 BR-UKR 코퍼레이션이 기능성 세포 생물학 회사인 PHNOMEX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전액 현금 거래로 구성된 이번 합병은 PHNOMEX 주주들에게 주당 $1를 제공하여 PHNOMEX의 주가가 100% 이상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단일 세포 생물학 연구 도구로 유명한 PHNOMEX는 고성능 과학기기 및 분석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BR-UKR 코퍼레이션과의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회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여 더 넓은 BR-UKR 생태계 내에서 PHNOMEX의 생존과 확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한된 전액 현금 인수를 통해 PHNOMEX의 가치는 약 1억 800만 달러로 평가됩니다. 8월 17일 합병 발표 이후 PHNOMEX의 주가는 주당 약 0.39달러였던 이전 가치의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점프는 주당 $1의 제한 가격을 반영했습니다. 합병 발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한 가격과 현재 주가 간의 스프레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인수 맥락에서 보면 78% 정도인데 주주 반대로 인해 거래가 난관에 부딪히거나 해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부 나온다. 그러나 이번 거래를 둘러싼 상황을 분석해보면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회사의 주주 구조는 거래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PHNOMEX 이사회가 합병 계약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주주들이 제안을 수락하도록 권고한 것은 거래 성공에 대한 강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약 1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내부 인사가 자신의 주식을 제안에 채출하기로 합의하여 거래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BRUKER가 PHNOMEX를 인수하려는 동기는 해당 제품의 상호보완적 성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PHNOMEX의 고유한 광유체학 및 단백질체학 기술은 단일 세포생물학, 단백질체학, 세포 분석, 다중 오믹스 및 임상 현상학 연구에 대한 BRUKER의 초점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번 인수는 BRUKER가 단일 세포생물학 연구 도구 분야에 진출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혁신적인 프로젝트 엑셀러레이트 2.0 전략을 지원하는 중요한 추가 기능입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속화되어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시장 영향력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질적으로 합병 차익 거래는 특히 PHNOMEX-BRUKER 거래 맥락에서 매력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PHNOMEX 주주들에게 주당 $1를 제공하는 현금 거래는 회사 간의 전략적 조정과 결합되어 거래 종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PHNOMEX의 어려움과 인수의 보완적인 성격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내재된 위험이 존재하지만 거래를 둘러싼 조건과 역학을 주의 깊게 고려하면 투자자는 현재 주가와 제한 가격 간의 매력적인 스프레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초에 거래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투자자들은 이 차익 거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유한한 창구를 갖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8%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은 이 투자 전략의 매력을 강조합니다. PHNOMEX-BRUKER 합병 차익 거래는 재정적 기민함과 계산된 위험 감수 접근 방식을 혼합한 매력적인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트윌리오입니다. TWILIO는 커뮤니케이션, API와 고객 데이터 관리를 결합하여 AI 재능을 갖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TWILIO 제품에 주목할 만한 기능으로는 커스터머 AI 프리딕션즈, 보이스 인텔리전스, 제너러티브 AI 툴즈 및 구글 DIALOG FLOW CX를 갖춘 가상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TWILIO의 밸류에이션은 포트폴리오에 AI 노출을 추가하려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옵션을 제공합니다. TWILIO는 강력한 통신 API와 고객 데이터 관리를 결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서비스 외에도 TWILIO는 가상 연락센터 및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마케팅 전략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습니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TWILIO 제품의 특정 측면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IoT 및 VALUFIRST 사업을 매각하기로 한 결정과 같은 회사의 특정 움직임은 주요 강점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시사합니다. 이는 비즈니스 초점을 개선하고 가장 큰 성장과 안정성을 약속하는 방향으로 리소스를 집중시키려는 의도적인 시도로 보입니다. TWILIO의 제품에서 눈에 띄는 특정 기능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커스터머 AI 프리딕션즈 예측 인공지능의 통합을 통해 이 도구는 기업에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매우 구체적인 타겟 고객을 형성하고 다양한 채널에서 개별화된 상호작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고객 참여를 강화하고 더 깊은 충성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음성지능의 이 기능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자연어 이해를 사용하여 음성 데이터를 해독하여 즉시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이는 이제 기업이 고객의 피드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경쟁업체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심지어 잠재적인 규정 준수 문제도 식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빠른 속도로 수익성 향상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한 2분기의 가장 최근 BGAAP 영업이익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영업 수익에 유리한 궤적을 시사합니다. 금융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탐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2분기 수익은 해당 분기의 총 수익은 약 10억 3,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결과를 분석해보면 이 회사의 비대칭 위험 마이너스 보상 잠재력이 관찰됩니다.
저는 이것을 AI 중심 투자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유사한 AI 벤처와 병치할 때 회사의 거래 배수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측에서는 하방 위험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주의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 투자 제한의 상당 부분은 비용 매트릭스를 확장하는 동시에 성장을 촉진하는 회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장애가 발생하면 투자 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비카리어스 서지컬입니다. 비카리어스 서지컬은 인간과 같은 손재주를 갖춘 차세대 수술 로봇을 개발하는 수술 로봇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500억 달러 규모의 4,500만 개 이상의 복부 시술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 보유액이 낮고 화상률이 높아 생존이 불확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RBOT 현재 규제 승인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상용화에 도달하면 위험보상이 더 좋다고 믿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이 하락한 기업을 심사하던 중 바이캐리어스 서지컬을 발견했습니다. 바이캐리어스는 인간과 같은 손재주를 지닌 차세대 수술 로봇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려는 수술 로봇 회사입니다. RBOT의 마케팅 홍보가 유망해 보이지만 회사의 대차 대조표에 대한 안전 마진이 매우 낮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최근 지분 인상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025년 FDA 제출일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예상 자원을 거의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루어야 할 시장은 거대하지만 RBOT 현재 형태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바이캐리어스 서지컬은 최소 침습 1.8cm 절개 포트를 통해 배치할 수 있는 차세대 수술 로봇을 개발한 로봇 회사입니다. RBOT의 로봇은 8당 13도의 자유도와 360도에 가까운 시각화 기능을 통해 인간과 같은 민첩성을 향상시켰습니다. RBOT의 고급 엔지니어링 설계는 로봇의 움직임이 신체 외부의 비싸고 투박한 로봇팔이 아닌 복부 내에서 생성되므로 자본 장비 비용도 절감합니다. 바이캐리어스 서지컬의 디자인에는 최신 3D 프린팅 및 사출 성형 기술도 통합되어 있어 완전 일회용 멸균 팁과 도구를 사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투어티브 서지컬을 경쟁사로 보유하는 것 또한 바이캐리어스 서지컬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로봇 수술 시장의 신규 진입자로서 바이캐리어스가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충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이캐리어스는 ISRG 및 기타 경쟁업체의 로봇 대신 로봇을 사용하도록 최고의 외과 의사를 유치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외과 의사가 특정 로봇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에는 시스템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기 때문에 전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비캐리어스 서지컬은 기존 수술 로봇보다 손재주가 뛰어난 차세대 수술 로봇을 선보이려는 흥미로운 로봇 스타트업이다. 그러나 현금 소모율이 높고 보유현금이 빠르게 고갈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역발상 투자자들에게 RBOT은 다루기 쉬운 시장이 크고 가치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회사가 현재 연구 및 규제 게임 대신 상용 제품을 보유하고 시장 점유율 채택 게임을 하고 있는 경우 현재 가치의 10배의 RBOT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RBOT의 수술용 로봇이 실제로 혁명적이라면 향후 2년 동안 생존하고 FDA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시가총액이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해야 합니다. 나는 RBOT를 현재 보류 상태로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IMAX입니다. IMAX는 여러 블록버스터 개봉을 필두로 영화관 산업이 회복되는 가운데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70형식의 IMAX 카메라로 촬영한 영화 오펜하이머는 박스 오피스 기록을 경신했으며 회사의 3분기 기록적인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최근 변동성으로 인해 매력적으로 보이는 주식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IMAX 코퍼레이션은 최첨단 오디오와 비전 기술을 결합하여 독특한 영화관 경험을 선사하는 몰입형 영화 형식으로 유명합니다. 회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업계 전체가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최근 헐리우드 영화 개봉작들이 박스 오피스 기록을 경신하면서 지속적인 회복세가 기대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는 IMAX의 특수 70필름 형식을 활용하여 촬영한 오펜하이머의 최근 블록버스터 성공으로 회사의 7월 기록상 최고 수익을 기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설정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확장 기회를 통해 강력한 성장을 포착하고 있는 IMAX의 순풍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현재 추세가 향후 수익 모멘텀을 주도하고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촉매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IMAX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수익의 대부분은 시청각 기술 제품 및 프로젝션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독립영화관 운영자 및 기타 장소에 수수료를 청구하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합니다. 이 부문은 박스오피스 연계 영수증의 반등과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설치 장소 수를 기반으로 전년 대비 49%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IMAX의 소규모 콘텐츠 솔루션 부문은 스튜디오의 디지털 처리 및 후반 작업 개선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며 매출이 6% 증가했지만 총 마진이 높아져 이익을 얻었습니다. 2022년 92개에서 전 세계적으로 11만 130개의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하려는 계획은 2024년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더 큰 운영 기반을 통해 활주로를 남깁니다. 기존 위치를 업그레이드하고 최신 기술을 설치하는 단계는 우리가 보고 있는 마진을 뒷받침합니다. 또 다른 역동성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IMAX 기술을 갖춘 극장의 36%만이 전 세계적으로 침투율이 낮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국내 벤치마크인 63%로 수렴할 가능성은 향후 10년 동안 상당한 기회를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추세는 회사의 장기적인 궤도가 확보되었다는 확신을 줍니다. 합의된 추정에 따르면 IMAX는 올해 매출이 3억 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EPS는 당시 유행성 혼란으로 인해 압박을 받았던 2022년의 0.06달러에 비해 0.86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 성장률이 평균 3.5%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익은 더 높은 마진을 바탕으로 두 자릿수 범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치평가 측면에서 현재 연도 컨센서스 EPS의 22.5배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은 부문 리더로서의 회사 위치와 기술 프로필을 모두 고려할 때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수익 성장을 고려하면 해당 프리미엄은 2024년으로 범위가 좁아집니다. 우리는 특히 상위 라인에 대한 이러한 추정치가 너무 낮으며 다음 몇 분기 동안 IMAX의 더 높은 운영 및 수익 기준이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상보다 강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우리가 믿고 있는 주식의 낙관적인 사례를 나타냅니다.